이제 앞서 이병헌 감독을 소개했다면 제가 모셔온 분은 앞서 이병헌 감독 얘기를 또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병헌 감독이랑 비교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우선적으로 영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, 이 바스타즈라는 내용은 큰 줄거리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나치를 응징한다, 그리고 뭐 어떠한 대항마들이 나치를 응징하고 복수한다라는 게 큰 줄기의 내용이고, 뭐 스토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. 이해하기도 쉽고, 그리고 타란티노 영화들 중에서도 제 생각엔 가장 대중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. 두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? 저도 타란티노 영화 최고작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2009년에 나왔는데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이 액션들을 다루는 것도 비범하고 위대한 코미디 영화란 약간 이런 거다, 이렇게 퀸틴 타란티노가 선언한 듯한 느낌이 드는 영화. 이 역사를 왜곡하잖아요, 사실. 네. 근데 진짜 되게 뻔뻔하게 해버리잖아요, 역사 왜곡을. 괴벨스랑 히틀러랑 등등 비롯해서 그 주범 4명을 그냥 한 극장에 몰아넣고 다 한 번에 죽여버리니까 그 뻔뻔함에 되게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굉장히 비슷한 작품으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최근 작품이랑 비교하면서 어쨌든 보게 됐는데, 둘 다 엄청난 통쾌한 복수극을 딱 초점을 맞추고 역사를 재구성한 영화란 말이죠.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떤 통쾌하다라는 통쾌랑 복수가 엮이다 보니까 되게 그 브루탈함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엄청 잔인하게 묘사해서 그 과정에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, 그래서 뭔가 이 감독의 스타일이 딱 그 두 영화로 정말 잘 보여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떤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이냐,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면서 와중에 이제 어떤 잔인하게 복수하는, 뭐 막 총을 막 난사한다던가, 원스 어폰 어 타임 할리우드에서는 핏불이 막 물어뜯거든요, 거시기를. 뭐 그런 장면을 넣는다든지. 그래서 굉장히 본인만의 블랙 코미디를 잘 다루는 영화라고,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약간 이 감독의 영화가 대체로 액션들이 많잖아요, 액션 장면들이. 근데 저는 액션에 약간 총 쏘는 듯한 그런 액션물이 있다고 보고 폭탄 같은 액션물이 있다고 보는데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영화도 보면은 대화를 통한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많아요, 오히려 액션 그 자체보다. 그걸로 서스펜스를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총 액션을 빵 한번 터뜨려주는, 그러니까 도화선 타다가 폭탄 팡 터지는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한순간 터뜨리는 그런 폭탄 같은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액션을 일으키는 발화자나 액션을 당하는 대상자나 그거를 바라보는 제3자나 이런 게 다 누가 쏠지 모르고 약간 누가 맞을지도 모르겠고, 특히나 바에서의 그런 장면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일병인가?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에서 안에서 그 사람과 그 브래드 피트가 이제 서로 잘 안 보이는 위치에서 대립하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저는 브래드 피트가 갑자기 확 쏴버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 여배우가 일어나서 쏜다던가 그런 장면이나 그렇게 예측 불가한 게 되게 이 작품뿐만 아니라 타란티노가 액션을 다루는 방식이 긴 서스펜스와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액션, 이걸로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. 그 뭔가 제 침착맨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컨텐츠 중에 서스펜스 영화 작법하기라는 컨텐츠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호민 작가와 침착맨 둘이서 이제 서스펜스 영화를 만드는데, 항상 그 서스펜스의 어떤 기본적인
그거에는 관객들은 알고 주인공은 몰라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어요, 기본적으로.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되면 징징징징 이런 효과가 난다. 그게 서스펜스다라고 정의하거든요. 그래서 관객들은 알고 나는 모르는 상황이 항상 앉아서 대화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관객들은 첫 장면부터 저 마룻바닥에 어느 순간 저 마룻바닥에 유태인 가족들이 숨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딱 보여준다던가 언제부터 이제 뭐 손가락 석잔 주문할 때 제가 눈치챘구나라는 거 알고 뭐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런 서스펜스의 정수를 잘 담고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서 그런 징징징징을 잘 느꼈던 것 같아요. 왜 좋아하세요? 쿠렌틴 타란티노를? 저는 약간 앞서 얘기를 나눴던 이병헌 감독이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얘기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왜 이병헌 감독이 S급으로 못 나가는가를 이 타란티노랑 비교해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. 맞습니다. 이게 똑같이 엄청 전 이 영화 엄청 깔끔하다 생각하거든요. 마지막에 그쵸. 그냥 카타르시스 빵 하고 터트리고 영화가 끝나잖아요. 그럼에도 뭔가 영화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남아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병헌이나 타란티노나 둘 다 이 대화가 엄청 호흡이 길잖아. 대화의 호흡이. 근데 이병헌은 그 대화 자체로 그냥 웃기는 걸로 소비를 해버린다면 뭔가 타란티노의 그 극중 대화는 어떤 그 씬에서의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 서스펜스를 만드는.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낀 게 저희도 만약에 밖에서 사고 치고 들어오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웠던 적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엄마가 그냥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것보다 가만히 TV 보고 앉아 있는 게 더 무서워. 왜냐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사고를 친 걸 인지했냐 안 했냐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지. 스스로를 엄청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. 불안해지면서. 그걸 느낀 게 이제 처음 오프닝부터 이제 대령이 들어와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잖아요. 소개를 하면서. 그러면서 그 농부 맞나? 축산업 하시는 분. 어쨌든 그분이 그 불안해하는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불안해하는 것부터 이미 맞아요. 오프닝부터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여러 씬들이로 나뉘잖아요. 타란티노 작품이 좋은 게 그 10분대로 끊어도 되게 좋은 작품 같아요. 그냥 목장 씬만 뚝 따라놓고 봐도 맞아요. 진짜. 기승전결이 너무 좋고 딱 그 마지막에 마룻바닥에 총 쏘는 것부터 하고 포커씬도 그렇고 또 그 여자랑 그 디저트 먹는 씬도 그래요. 계속해서 그 카타르시스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게 또 반복되는 거죠. 영화 내내. 그게 또 조금씩 반복되면서 이제 해소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조각들이 모여서 결말로 빵 터트려 주는데 이게 바스타즈뿐만 아니라 뭐 장고나 헤이트풀이나 이런 대사를 통해서 빌드업 치고 그 긴장감을 마지막에 터트려주는 영화적인 표현법을 쓰는 게 저는 굉장히 매력 있다 생각했어요. 그 뭐지? 그 디저트 먹는 장면도 굉장히 헷갈리면서 오히려 그거는 보는 사람도 제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라고 헷갈리면서 봤던 장면 같은데 결국은 또 모르는 거였잖아요. 아니요, 그거를 내가 왜 크림을 그렇게 결국엔 그쵸. 몰랐지만 그쵸. 왜 크림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줄까? 크림이 왜일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거든요. 근데 그게 이유가 유태인들은 그 고기랑 유제품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. 교리 때문에. 그래서 그 고기 파이에 크림 올려주는 걸 보고 걔가 알아채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는 아니구나라고 했던 거. 그 이후에는 그냥 이 크림 좋아하는 척, 이 파이를 좋아하는 척 하더니 한 입 먹고 그냥 담배 끄고 가잖아요. 그러니까 유태인인지 걸러내는 게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인 거잖아요. 저는 그거 발라먹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했어요. 그냥 저도 칼로 왜일까? 이렇게 하는 게 왜지? 맞아요. 하고 갑자기 막 우유 시켜주더라고요. 그래서 우유도 이거 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막 이러지 이러고 되게 신경 쓰면서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
그 크리스토프 발츠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. 전 첫 장면이 제일 이 영화에서 뛰어난 장면이라 생각하는데 첫 시퀀스. 인정. 이 퀸틴 타란티노가 챕터 끊는 것도 기가 막히게 끊고 일단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챕터별로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혹시 보셨나요? 아니. 거기서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배우가 그 어떤 주유소 가서 정말 명장면이 있거든요. 그냥 이 사람이 거슬리는 하비에르 바르뎀이 악역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거슬리는 말을 해. 그러면은 그냥 그게 거슬렸기 때문에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대화로만 이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 나오면 넌 살 거고 뒷면 나오면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배팅해라 앞면 뒷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선택한 게 나오면 살려주고 그래서 배팅해 하고 이렇게 근데 얘가 왜 배팅해야 되죠 하면은 점점 얘가 근데 되게 침착하게 차갑게 말은 하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계속 대화만 주고받거든요. 그리고 배팅에 실제로 던졌을 때 얘가 선택한 게 나와서 살아요. 그 장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. 그거는 차이점이지만 이 첫 장면과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. 그러니까 대화로 하는 어떤 액션씬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죠. 근데 그게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하비에르 바르뎀 연기도 그렇고 이 크리스토퍼 발츠 연기도 그렇고 이 연기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긴장감을 선사하잖아요. 그게 엄청 어떻게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연기도 아닌데 보통 그런 장면에서는 와 연기 잘한다라고 느낄만 한데 그냥 대화 말씀해 주셨듯이 일상적인 대화 나누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색출하는 어떤 신문을 그것도 되게 정중하게 이걸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좀만 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있는 것 같다라는 얘는 이미 확신을 갖고 온 것 같긴 한데 점점 그 긴장감을 올려가는 그 연기가 비범하다 이 사람. 이걸로 아카데미에서도 상 받고 칸에서도 나무주연상 받았대요. 그러니까 그냥 그 대화를 하다가 농부가 그냥 갑자기 이러잖아요. 여기 숨겨두고 있죠 이런데 그냥 네 이러잖아요. 그냥 그게 예술이야. 그 부분. 맞아요. 눈물 흘리면서 그냥 서서히 그냥 굴복시켜 버린 거죠. 상대방 대화로 그냥 그 카리스마 저는 거기가 하이라이트라고 봐요. 총 쏘는 것보다 맞아요. 사실 총 쏘는 건 그냥 청각적 시각적 장치라고만 보고 그 농부가 딱 살짝 눈물 맺힌 채로 내라고 대답만 할 때가 진짜 짜릿하더라고요. 저는 이걸 극장에서 못 봐서 이 장면을 맞아.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. 그 폭탄도 터지는 것보다 이 타들어갈 때가 더 무섭잖아요. 그런 걸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 영화관에서 너무 웃긴 장면이 그 이탈리아어 하는데 진짜 이탈리아어도 할 줄 알잖아요 그 사람이. 그런 데서 오는 그것도 굉장히 웃긴 장면이면서 제발 이탈리아어 할 줄 몰라라 혹은 이탈리아어 할 줄 아는데 얘네가 잘해서 걸리지 말아라 이런 심정으로 보잖아요. 그거를 이끌어내는 그 막 깔깔대면서 웃는 연기나 등산하면서 다쳤다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이 작품으로 유명해져 더 빵 떴대요 이 배우가. 엄청 연기가 엄청 많죠. 신들을 그 제가 말했듯이 약간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신들을 여러 개 이렇게 설정한 것부터 그 빵 먹을 때는 안 걸렸잖아요 여자가. 그렇죠. 그러니까 쪼였다 풀었다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감독이. 예를 들어 조커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토크쇼 장면을 위한 도화선 길이가 그 영화 내내 있었다면 이거는 약간 터트렸다 풀어줬다 이러다가 그냥 관객들 미치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일당이 빵 터트려 주니까 아무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호불호를 탄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싫다는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제가 바스타즈는 영화를 그냥 가볍게 보는 친구들한테도 추천 많이 해주는데 다 반응이 좋더라고요. 호불호가 있다면은 좀 잔인한 걸 잘 못 보는 정도에서 오는 불호라고 생각해요 저는. 근데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이게 제가 잔인함 정도가 일반 공포 고어 영화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. 막 머리 가죽 벗겨내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. 근데 이걸 나중에 보면 약간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렇게 관객들을 약간 바꿔버리는 것부터가 이미 명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
그런.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잔인함은 솔직히 좀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. 좀 아쉬운 점이에요. 오히려 그 뭔가 어떤 역사를 재구성한다라는 거는 결국 역사는 이긴 사람 편이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누가 옳다, 누가 나쁘다가 완전 명백히 정해진 사건을 기점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나쁘다라는 거에 대한 사람한테는 너무 무자비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오히려 불편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진짜 그래요?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완전 시대랑 확 뒤떨어진 작품을 볼 때 더 재밌고 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역사를 재구성했다에서 나치라는 저는 오히려 이 퀸틴 타란티노가 뭐 나치 나쁘다 뭐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렇죠. 그래서 그냥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대상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계속해서 때리는 쾌감을 난 주고 싶어. 근데 애매한 대상을 만들면은 논란이 불편한 사람들도 그쵸. 많아지고 논란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가장 그냥 아무리 때려도 단기가 가장 적게 나올 법한 나치라는 그 집단을 그냥 데려왔다 생각해요. 왜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뭔가 역사 재구성 반나치 영화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. 이 영화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냥 누구나 동의할 만한 그런 저도 악역? 그 똑같은 부분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. 음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선악 구분해서 악조 패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, 그러니까 절대악을 선정한 거죠, 나치라는.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. 근데 그 사실 나치라는 거는 뭐 얘부터 나치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군복 입으면 일단 다 나치로 본 거잖아요, 사실은. 근데 뭐 그쵸. 죽었던 비렐름 일병이나 뭐 그냥 싹 다 죽여버리니까. 그렇죠. 그거를 원했던 것 같기도 약간 하고 장기말도 그냥 죽여버리는 게 좀.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그런 부분,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의 폭력성은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어디 순간부터는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인가 싶어져가지고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. 저는.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었어요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전 처음 갖게 된 관점이요. 왜냐면 원스 어폰 타임인 할리우드도 그 유명인 할리우드인들을 히피족들이 잔인하게 죽인 사건을 오히려 반대로 역전시킨 영화란 말이죠. 그걸 볼 때도 오히려 그 영화가 더 저는 이거보단 통쾌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마찬가지로 그냥 폭력성에 대한 뭐 얘기를 반전시켜서 뭐 위로를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죽여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악한테도 감정이입하게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감정이입을 하게 돼버렸다. 네, 그렇죠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냥 그 군복 자체를 나치라고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. 그 독일군 군복을. 그래서 계속 그 브래드 피트도 막 군복 벗을 거냐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. 그러니까 군복을 아예 나치의 상징처럼 영화 안에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 군복 입으면 그냥 나쁜 놈이야. 그러니까 설정을 그렇게 한 거죠, 영화 내에서. 제 생각에. 그게 맞아요. 그리고 성목 씨 같은 의견을 가지는 분이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나치를 선정한 거라고 봐요, 저는. 왜냐면은 애매한 사람 하면 이런 분들이 더 이런 의견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. 너무 아무리 나빠도 너무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입하게 되고 그럼 오히려 이런 폭력의 쾌감을 주는 영화에서 그 폭력의 쾌감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. 악당에 이입하는 순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치를 선정한 거라고 저는 이는 부분이 있죠. 오히려. 성우 씨를 설득시키려면 그 영화 안에서 살짝 나치의 나쁜 점들을 좀 보여줬으면 살짝 설득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 그거 안 보여줘서 더 좋았어요. 그렇죠. 보여주면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조 패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야구 빠따로 머리 깨잖아요. 그 베어주. 저 그 등장인물들 소개할 때도 그러니까 그 잔인함이 저한테 약간 통쾌하게 느껴지는 게, 그러니까 피가 피같이 안 느껴지는 게 그 만화 캐릭터 소개하듯이 소개하고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약간 라디오 나레이션 같은 거 나오잖아요. 캐릭터 맞아요. 설명 나레이션. 플래시백을 되게 그 고전적인 화법을 써서 하더라고요. 그게 되게 만화 같은 캐릭터들이랑 말했다시피 되게 극단적일 정도로 그냥
이미 사실이 된 역사를 이렇게 비틀어 버린다거나 이래서 그게 뭔가 영화 같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거죠. 맞아. 이게 사람 머리 뚝 몽둥이로 때려잡고 머리까지 뺏겨도 약간 어느 정도 판타지다라는. 이 영화를 보면서 의외로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 영화가 전 떠올랐거든요. 뭔가 그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그런 풍의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뭔가 그런 식의 그 영화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소개 방법이나 그 영화에서 사용하는 액션 방식이나 이런 거랑 조금 유사하게 느껴졌어요. 저는 되게 고전 영화적인 화법과 되게 그런 세련된 화법을 잘 버무리는 사람 같다. 이런 되게 챕터를 나누는 것도 되게 고전 영화적 화법이거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이 카메라 워크나 어떤 갑자기 줌 땡기고 줌 확 빼고 이런 것들, 인물 소개하는 방식, 카메라 구성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코미디를 만드는 쾌감을 선사하는 감독이다 생각이 듭니다. 또 이제 막 영화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, 저처럼 이제 영화에 관심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좀 뭐 관심 갖게 되면 이제 좋아하는 감독도 만들고 싶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뽑기에 굉장히 좋다. 이 감독이 음. 말했다시피 이게 영화 화법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다른 영화들보다 색깔이 엄청 진하기 때문에 감독이 맞아. 나 타란티노 좋아해 이러면은 그 얘기할 거리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이름도 간지나잖아요. 퀸틴 저는 이 감독 이 사람이 좀 궁금해져서 인터뷰한 걸 여러 개 찾아봤는데 아 이분은 근데 영화랑 비슷하더라고. 그냥 맞아. 막 되게 곤란한 질문하면 대답 안 할래 이러고 그냥 영화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던졌는데 재밌으라고. 그냥 이렇게 말해 그냥 그 영화 자기를 그냥 영화에 담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일치하는 느낌까지도 좋았다. 그리고 굉장한 영화 광으로도 유명해요. 그 맞아요. 봉준호 감독하고 친분이 개인적으로도 있잖아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영화 감독 중에 영화 전혀 안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뛰어난 영화 감독 중에. 근데 그 둘 봉준호, 퀸틴 타란티노는 유난히 영화 광으로 엄청 유명해요. 영화 감독이기 이전에 진짜 덕후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정도로. 소시적에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했대요. 근데 거기 있는 거 소사 완벽하네요. 서사부터 완벽해요. 이름이랑 서사부터 사기야. 입이 갖고 태어났네. 네, 그러면 한번 퀸틴 타란티노 대충 정리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. 또 퀸틴 타란티노 유명한 수식어가 B급인 척하는 S급. 오, 정확하네요. 그 이제 영화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 또 너무 또 깊게나 막 머리를 많이 쓰고 싶지 않은 분들, 또 그냥 대중적으로도 가깝게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추천해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은 감독이라서 저는 이번에 소개를 해봤습니다.